내 조카를 살려내세요. 민영에게 비습 소식을 들은 고종왕비 민씨는 절규합니다. 금한돈 즉 3.75g에 45만원을 하는 요즘 한반도 금강개발에 얽힌 얘기가 떠올려집니다. 근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자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을 이루어낸 서구 열강들은 금을 캐고자 금강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금의 나라라고 불렸던 한반도 금관 문화의 진원지 신라는 왕의 숫자보다도 금관의 개수가 더 많다고들 합니다. 세계적으로 고대 금관 13점 중에서 3점을 빼놓고 나머지 모두가 경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에서 출토되었으니 말입니다. 지금의 경주를 금성이라 불렀던 연유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한반도에서 금강 개발을 해보기 위해 앞다투어 조선산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에서 금강 개발의 행운은 미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실각으로 고종과 그 처갓집 민씨 척족 정권이 조선을 다스리던 1882년 최초로 서양과 통상제약을 맺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조선의 외교권까지 틀어지고 있던 청나라 이홍장은 일본을 견제하려 미국과 조선의 통상조약을 주선합니다. 조선은 청나라 속국이다 라는 문구를 넣고 싶었으나 미국 슈펠트의 강력한 겁으로 주권국가 조선과 체결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조선의 국왕 고종이 미국을 바라보는 눈이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나라는 미국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조한 미국 특명공서에 푸트 제독이 임명됩니다. 이는 미국이 청나라, 일본 등과 같이 동등한 외교적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해인 1883년 탐례로 미국으로 민영이, 콩영식, 서강범 등 고마워서 찾아간다는 뜻의 보빙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한 청년이 선교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의사면허를 받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의 명에 의해서 중국 상하이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후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서 한국행을 택하고 제물포를 통해서 입성합니다. 그가 바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하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데 신변난전을 위해서 선교사 신분을 숨기고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로 활동한 호러스 뉴턴 알렌입니다. 조선에 도착한 지 3개월 후 김옥균을 주축으로 한 괴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 소용돌이에 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편 업무 관청 우정국의 낙성식 연회에 맞춰 참석한 민씨 정권의 실세 권력 중의 실세인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개화파의 자객들의 칼에 난자당해서 온몸이 칼집투성이로 빈사 상태에 몰립니다. 독일인 청나라군 멜렌드로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되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워낙 외상이 심해서 한의사들은 외과 치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알렌이 한의사들 앞에서 밤새도록 외과 수술을 통해서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행한 외과 수술로 서양의술의 장점을 각인시켰고 고종왕실에 큰 점수도 얻습니다. 해가 지나고 1885년 고종 부부가 알렌을 찾습니다. 알렌은 궁궐로 들어가 약한 천연두로 앓고 있던 고종 그리고 왕비 민씨를 차례로 진찰하고 치료를 해줍니다. 한 달 뒤 알렌은 왕비로부터 100야드짜리 비단 한 필과 누런 두루마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알렌은 조선왕실 주치 겸 국왕 고문이 됩니다. 1887년 7월 고종이 알렌 고문에게 어떻게 하면 미국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나라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지 묻자 알렌은 평안도 운산금광 개발권을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2달 뒤 알렌은 정이푼 참찬으로 임명됩니다. 조선의 참판 배설을 받고 조선 사신들과 함께 미국을 다녀옵니다. 청나라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으로 미국과 수교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알렌 주한 미 합중국 공사의 서기관으로 임명됩니다. 이제 조선의 고위층과 두터운 연대를 가진 미국의 외교관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와 친한 박정향을 추천해서 총리 대신에 앉히고 운산금광 관할을
농상공부에서 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내부로 옮깁니다. 이 어려운 일을 조선 왕비가 도와주었다고 모스에게 보낸 편지에 남깁니다. 다음에 알렌의 주선으로 피어스라는 광산기사를 고용했고 광산기술자 4명과 근대식 채광기계를 도입해서 운산공간 개발과 정보 탐지를 합니다. 물론 경비는 조선 정부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알렌은 투자자를 찾다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던 미국인 아메리카 트레이딩 사장 모스에게 개발을 제안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진압을 위해서 불러들인 청나라 일본 군대의 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오로지 기댈 곳은 미국의 차관이었습니다. 인권에 직면한 조선왕실. 이런 상황에서 운산근광이 미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알렌이 주한 미국 공사관 서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1895년이었습니다. 그해 7월 왕비민 씨는 알렌을 통해 미국 기업인 모스에게 운산근광 채굴권을 주라고 전격 지시하고 7월 15일에 계약을 합니다. 이리에서 모스는 조선반도에서 가장 먼저 동양 최대의 평안도 운산근광의 개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는 채굴 기한을 25년으로 하는 한편 주식의 4분의 1을 조선 왕실이 소유해 연간 2만 5천 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광업에 필요한 기계와 소유물에는 일체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왕비민 씨가 일본인들에게 암살되는 사변이 발생하면서 계약은 잠정 취소되었으나 다음해인 1896년 아관 파천 중이던 고종정부는 계약을 정식으로 허가합니다. 이후 모스가 운산관광 채굴하는 비용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권리를 뉴욕의 유력 재래가인 헌트와 파세덱에 넘어갑니다. 동양광업 주식회사는 모스의 조선광업 주식회사에 비하면 50배가 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물론 알렌 주선이 있었습니다. 운산근광이 계속 호조를 보이자 헌트는 한국 왕실과 공동 소유가 아닌 미국인 단독으로 경영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1899년 4분의 1의 주식에 대해서 10만 불을 조선 왕실에 지불하여서 모두 사버립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매년 2만 5천 원을 상납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00년에는 매년 상납금을 내는 대신 일시불로 12,500불을 지불해버리고 채굴 기간도 15년을 더 연장해서 1939년까지 40년간 연장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12,500달러에 완전히 미국인 손에 넘어간 운산근광. 이때 재래식으로 금을 캐고 있던 조선인들, 현지 주민들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금이 많이 쏟아진다는 소문을 듣고 운산 일대의 주민들이 미국인 회사 철조망으로 모여들자 이를 제지하는 미국인들이 "No touch", 손대지 말라를 연발하자 노다지로 알아듣고 이후에는 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 노다지로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운산근광은 현금 1,000달러를 담는 상자 2개씩 등에 실은 소 40마리가 분주히 광산과 항구를 오가며 돈을 쓸어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건강허가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금 생산국이 됩니다. 운산은 아시아에서 제일 수익성이 좋은 광산이었습니다. 1939년 미국 기업이 철수할 때까지 거둔 수익이 1,5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중전민 씨가 조카를 살려줬다는 이유로 넘겨진 운산근광개발권, 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콩글리시 노터치가 노다지가 되었다는 기분 야릇한 얘기입니다. 섬들TV 황금의 역사, 다음 시간에는 너도 나도 노다지 캐러 가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